해외 주식 결정전 1억 대회 3위 찹쌀 똑똑이 트레이더님 모셨는데요. 수익금이 2억 5천입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필명이 찹쌀 똑똑이세요. 네, 맞습니다. 왜 찹쌀 똑똑인가요? 여자친구가 지어준 이름인데 볼살이 좀 찹쌀떡까지도 되게 쫀득하고 그냥 똑똑하다고 찹쌀 똑똑이라고. 굉장히 애정이 넘치는 애칭이네요. 또 피부도 하얗세요, 마침. 아, 근데 되게 젊어 보이세요. 네.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아직 만 나이로 29. 아, 젊으시네요. 네. 벌써 수익이 뭐 2억씩 넘게 나오는데 굉장히 빨리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린 나이에 좀 그래도 규모 있는 금액을 만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소감 간단하게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22년부터 영웅전에 참가는 계속 해왔는데 운 좋게도 이렇게 시상식까지 결정전까지 수상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키움증권 또 제가 또 야구도 키움 팬인 만큼 그러신가요? 네, 히어로즈 그래서 팬이시군요. 그런 기운을 좀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찹쌀똑똑이님께 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네네. 그 종목을 어떻게 고르시나요? 저는 종목은 사실은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건 아니고 소형주로, 왜냐면 시드가 적기 때문에 네. 남들이 사는 종목을 사서 같이 부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소형주 중심으로 보고 있고, 소형주 중심에서 PBR이 낮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채 비율이 낮아서 이 회사의 파산 동조가 굉장히 낮은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기업 자체로서 좀 유니크한 포인트가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시장이 커져가는 와중에 줄어드는 시장의 산업의 기업은 사지 않고 시장이 커지는 거 확실히 보고,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제가 투자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스멜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든지,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절대적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혹은 가질 수 없는 그런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조금 더 뭐랄까 재무적으로는 망할 일이 없는 회사이고, 위로 상방이 좀 열려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기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좀 되게 인상 깊은 게 소형주를 좀 고르신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소형주를 고르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 등락률이 좀 높기 때문도 있을까요? 사실은 단기로 등락률 높은 걸로 하면 레버리지 상품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 같은데, 등락률 느낌이라기보다는 성장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장기로 봤을 때 커질 룸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제 재무는 좀 탄탄해야 되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얘 독보적인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소형주 이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장기 투자로 들어가신다는 네, 네. 걸로 좀 이해를 하면 네, 될까요? 맞습니다. 장기 투자라고 한다면 한 네. 얼마나 장기 투자해야 될까요? 제가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3년은 그냥 꾸준하게 매수했었던 종목이고, 사실은 그 목표 설정했던 금액이 타겟 프라이스가 있으면 그게 가까워지면 그건 더 짧아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1년, 2년 이상은 그래도 그 금액이 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투자하는 게 장기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 TP, 그러니까 타겟 프라이즈를 설정하는 방법도 좀 약간 다 각자 다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고점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소형주가 앞으로 성장을 할 거라면 네. 3, 4년을 끌고 갈 계획이라면 없었던 가격을 형성을 할 거란 말이죠. 네네. 어떻게 좀 타겟 프라이즈를 잡으시나요? 근데 사실 소형주도 그 재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네. 그 전고점에 있었을 때, 뭐 예를 들어 이 종목이 전고점에서 오른 이유가 뭐 광물의 가격일 수도 있고 미중 갈등일 수도 있고, 그 시기 때에 오른 재료를 같이 보고 전고점을 보고 그거와 함께 이제 지금의 시기 때는 그게 얼마만큼 적용될 수 있는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다른 기업가의 그런 PBR, PER도 비교가 있겠지만 이 재료로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을까는 현재 시장 상황이나 그 이전에 그 재료로 갔었을 때 어느 정도 갔었는지, 거래량 터지면서 매도가 터지면 그때는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트레이딩의 느낌이 갑자기 그럴 나기 때는 시작했어요. 등락폭이 그래도 크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땐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재료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면 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남아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재료가 있다라고 하면 팔지 않고, 해당 기업과 뭐 국가의 정책이나 아니면 이 회사가 지금 뭐 어닝이라든지 계약 발표가 앞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면 중요한 계약이 끝났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그럼 어떻게 보면 일정 매매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을 좀 나눠서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약간 느낌이 가치를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뭔가 굳이 이거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갑자기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들어서 사실. 매도할 때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준이 필요하니까. 매도할 때는, 왜냐면 물론 회사 가치가 적용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도 뭐 소형주여서 거래량이 터질 때 파는 것도 급상승할 때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또 이전에 그렇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급상승 때 잘 안 팔았다가 다시 조정이 나와서 또 다시 갈 걸 기다리면 시간적인 낭비도 크니까. 맞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기준에서 판다는 의미로의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가치 투자자라고 한다면 한 번에 돈을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적립식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네. 이런 고민들도 좀 많이 하세요. 좀 어떠세요, 찹쌀님께서는? 한 번에 시드를 당연히 들어가는 거는 조금, 물론 그만한 확신이 있고 뭐 장기 투자라서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들어가도 충분히 되지만, 그 가격대에서 기회는 무조건 온다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좀 적립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적립식. 네, 특히나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사실 올인은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외에 어떤 기술적 분석이나 네. 어떤 더 다른 지표들을 보신다거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은 없으신가요? 결국 매도할 때 가격을 보려고 하면은 이제 차트로 볼 때 일봉, 주봉 당연히 참고해서 판매하고 있고, 그냥 거시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건 컵앤핸들 차트 그려주면 가장 뭔가 그래도 이거는 뭐 기다리면 기다려야겠다, 아니면 돌파할 것 같다라고 하면 네, 그때는 그런 차트를 참고하는데, 사실은 제가 뭐 단기적으로 뭐 분봉 체크해서 팔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주봉으로 컵앤핸드 이 정도 본다. 파실 때 컵앤핸들을 보시는 거예요? 보통 살 때 컵앤핸들을 보지 않나요? 팔 때는 더 오히려 저는 그 분봉, 주봉, 월봉, 뭐 일봉 이런 것들이 한번 다 겹쳐서 그 저항선이 거의 비슷할 때가 완전히 떨어지거나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계기일식처럼 네,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맞물릴 때가 있죠. 맞물릴 때가 네. 있어요. 그럴 땐 무조건 팔아요. 한 번에 무너질 때는 무조건 팔고, 반대로 거기서 저항해서 올라가주면 그때는 오히려 이건 무조건 더 사고.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핸들, 그러니까 컵이 형성이 된 다음에 핸들이 다시 형성될 때 그때 판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그러면 어느 정도 고점을 한번 쳤기 때문에 네네. 입이 닿는 부분에서 한번 고점이 네. 위에 쳤기 때문에. 컵앤핸들로 보면 이제 여기서 돌파를 해주면 들고 가고 사는 거고, 근데 여기서 돌파를 못하고 완전히 저항받고 완전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과감하게. 컵 바닥에서 들어가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장기 보유를 할 작정을 하고 컵앤핸들이 형성이 됐을 때 위쪽에서 이제 보통 정리를 한다는 네네.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제 팔고 나면 더 갈 때도 있고 좀 그렇긴 하잖아요. 네네. 네. 좀 그런 건 미련 없이 과감하게 그래도 터시는 편인가요? 미련은 언제나 생각은 들지만 이런 종목들이 많나요? 미국에? 찾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소형주에 이렇게 뭔가 재무 탄탄하고 그런 기업들은 사실 많이 없고, 또 시장에 관심을 못 받으면 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예, 관심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야 돈이 들어오니까 예, 사실. 그래서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평소에는 그러면 트레이딩 종목들도 하시는 거예요? 네, 합니다. 트레이딩 단기 할 때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테슬라나 엔비디아 이런 두 배 ETF로 지수 발표가 요새 되게 많잖아요. 점점 트레이더가 되고 예, 예, 계시는 그런 거, 그런 것도 좀 흥미가 있어서 요새 네. 발표가 워낙 많으니까, PMI 지수나 지수 발표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뭐 11시 반쯤, 11시 45분쯤에 이제 발표 내용 보고 하루로 가는 것 같아요. 하루 네. 스윙이네요. 네, 스윙으로 그냥 요새 뭐 거의 7일 연속으로 홀짝 게임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럼 약간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시는 스타일이신지 아니면 네. 좀 눌림을 보시는 스타일이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냥 요새 느끼기에는, 요새 장은 그냥 하루 그 흐름이 보이면 그냥 완전히 하루는 그 흐름대로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승 기조를 네, 상승 기조를 보였으면 보이면 네. 프리장은 완전히 이제는 프리장하고 반대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고, 네. 그냥 본장 들어가서 지수 발표하고 거기에서 흐름 한번 보이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웨이로 그냥 쫙. 원웨이로 쫙 가는 것 같아서 최근 트레이딩은 무조건 하루의 그 하락이냐 상승이냐 그것만 딱 흐름만 보는 거죠. 그럼 그때 포지션을 정해서 네, 들어가서 그날 정리합니다. 그날 정리. 예. 그럼 그날 정리라 그러면 만약에 밤 11시에 들어갔어요. 이제 아까 얘기하신 시간대가 10시에서 11시 사이 같은데. 네. 그럼 그날 정리한다는 건 그럼 아침에 정리. 새벽에 그 매도를 걸어놓거나 아니면 새벽까지 보고 한 뭐 3시, 4시쯤에 매도를 하거나. 스탑 지정가를 정해 놓으시나 네. 보네요. 근데 기본적인 어떤 스타일은 그래도 소형주 중에 성장 가능성이 네,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이제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이제 조금 뭐랄까요? 재미도 있고, 연습 겸 한 얼마 정도씩 들어가세요? 종목에?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그렇게 많이 운용하지 않고 2만 불? 이 정도. 그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 차트나 이런 분석 공부보다는 사실은 주식 오래 하면서 많이 경험적으로 잃어보면서 배운 것 같습니다. 사실 더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네.
그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그리고 주식을 잘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하고 끝낼 수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저보다 이제 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기를 잘 알아야 되는 것 같고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투자 스타일을 알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단기 트레이닝이 됐건 장기 투자가 됐건 내 성향하고 맞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남들 따라가는 것보다는 자기만의 종목이나 자기만의 분석 스킬이 있다면 그렇다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을 알아야 네, 자신에게 맞는 매매법을 찾을 수 있고, 네, 또 워낙 시장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수상 너무 축하드립니다. 찹쌀님. 또 내년에 또 결승전 때 뵐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